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첫 번째 오디오북으로 A Marley and Night Brothers를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한글 버전을 갖고 왔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 한번 봐주세요. 작가는 비비 월스턴입니다. 또 교장실 신세다. 유리문 너머 복도에선 에밀리 그랜트의 엄마가 메리 교장 선생님께 한바탕 퍼붓고 있다. 저렇게 요란하게 삿대질하는 데는 모습을 보면 다들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이라도 벌인 줄 알겠지만 난 그저 콧대 높은 에밀리 공주님을 살짝 밀었을 뿐이다. 게다가 먼저 시비 건 쪽은 내가 아니라 그 애다. 에밀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모든 애들 앞에서 엉덩방아를 쿵 찍은 건 내 잘못이 아니다. 에밀리는 친구들을 줄지어 거느리고서 자기 엄마 뒤에 숨어 있었다. 에밀리 일당은 서로 쑥덕대며 유리문 너머에 있는 나를 잡아먹고 싶어 안달난 눈으로 노려보았다. 나는 에밀리 일당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았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내가 사고를 아주 제대로 쳤나보다. 나는 교장 선생이 책상 뒷벽에 걸린 갈색 피부의 소년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퀸턴 오빠가 수학 경시대회에서 받은 우승 트로피를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다.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 엄마와 나는 시상대 근처에서 정신없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이제 우리 가족이 환호할 일이 뭐가 있을까? 교장실 문이 열리더니 그랜트 부인이 딸을 이끌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두 사람은 내 쪽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멀찍이 떨어진 의자에 앉았다. 나를 향해 뿜어내는 분노가 온 방안을 가득 들어차는 것 같았다. 나는 일부러 인상을 찌푸리며 팔짱을 꼈다. 나도 기분 나쁘긴 마찬가지였으니까. 곧이어 파란색 간호복을 입은 엄마가 교장실로 들어왔다. 나 때문에 또 근무 시간에 학교까지 불려오셨다. 나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억울한 내 입장을 호소하려 했다. 하지만 엄마의 표정을 본 순간 말이 목구멍으로 쏙 들어갔다. 메리 교장 선생님이 자리에 앉다니 피곤한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너희 둘 사례가 예전부터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단다. 하지만 오늘은 학기 마지막 날이니 저 아이의 장학금을 취소해주세요. 누구는 귀한 딸이 복도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리라고 학비를 낸 줄 알아요? 그랜트 부인이 대뜸 분통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학교 폭력이요? 내가 발끈하자 엄마가 내게 가만히 있으라는 듯 손짓하더니 말을 꺼냈다. 우리 아마리는 남에게 손찌검할 만큼 어리석은 애는 아닙니다. 이건 언제고 벌어질 일이었어요. 저 아이들은 아마리가 이 학교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계속 괴롭혀왔잖아요. 딸의 SNS에 저 애들이 남겨놓은 지독한 댓글을 보고서 계정을 없애야 할지 말지 많이 고민했답니다. 메리 교장 선생님이 대답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학교 측에서 즉시 조처를 취했습니다. 내 학생 모두 엄중한 경고를 받았어요. 난 도저히 잠자코 있을 수 없었다. 억울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럼 제 앞에서 대놓고 하는 말은요? 무임승차니 무상 급식 중이니 틈만 나면 드레를 볶는단 말이에요. 저 같은 애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유새겨주고 싶어서 안달이라고요. 에밀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쏘아붙였다. 사실이잖아. 조용히 해. 그랜트 부인이 윽박지르자 에밀리는 어이없다는 듯 눈을 빙글 굴려 보였다. 그랜트 부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딸의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타이르죠. 하지만 그 집 아이는 막 폭력을 썼어요. 여차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 고맙게 여기세요. 엄마는 발끈했지만 이를 악물고서 하고 싶은 말을 참는 듯했다. 에밀리의 엄마가 진짜로 경찰에 고소할까봐 그런지도 모르겠다. 거의 전교생이 오늘 벌어진 사건을 봤으니까 가자. 그랜트 부인은 딸을 데리고 나가다가 우뚝 멈춰서더니 우리를 다시 노려보았다. 교장 선생님, 그럼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장학금 취소 소식이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 학부모의 모임은 꽤 시끄러울 거예요. 이윽고 꽝 하는 소리와 그랜트 부인이 교장실을 떠났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게 부당했다. 에밀리나 그랜트 부인 같은 사람은 가난이 어떤 건지 모른다.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도 책임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다. 정말로 아마리의 장학금을 거두어 가실 건가요? 엄마가 힘없는 목소리를 물었다.
메리 교장 선생님은 차마 엄마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다. 우리 학교는 폭력 행위에 관한 한 불관용 원칙을 따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어요. 규칙대로 하자면 아마리는 곧바로 퇴학입니다. 장학금 취소가 제 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 최선이요. 그렇군요. 엄마가 의자에 풀썩 기대앉았다. 내 안에 이글거리던 분노가 사그라들고 그 안에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들어찼다. 엄마는 오빠 일 때문에 이미 충분히 슬픈데 내가 나서서 골칫거리를 더하다니 고작 나를 갈구려는 몇몇 애들이 혼자서 감당하지 못해서 말이다. 교장 선생님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무리 나도 내 마음 안다. 오빠가 실종된 뒤로 많이 힘들지? 핀토는 전우가 매우 기대되는 학생이었어. 내가 무슨 심리학자는 아니다만 얘가 본체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게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 어머니 상담 선생을 연결해주마. 비용은 들진 상담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말을 자르고 끼어들자 교장 선생님이 인장을 찌푸렸다. 넌 내 마음속의 분노에 대해 같이 이야기 나눌 사람이 필요해. 제가 왜 에밀리를 밀었는지 아세요? 그 애는 우리 오빠가 죽었다는 소리를 농담이랍시고 해대면서 재밌어 한다고요. 오빠는 안 죽었어요. 남들이 뭐라든 전 상관 안 해요. 오빠는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어요. 제가 보란듯이 찾아내고 말겠어요. 몸이 떨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메리 교장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나를 꼭 끌어안았다. 우리 예쁜 딸 잘 가 있으렴. 엄마는 교장 선생님하고 마저 이야기 좀 할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엄마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빠가 사라진 지 벌써 반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는다. 오빠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크리스마스 날 집에 오겠다고 한 게 바로 엊그제 일 같다. 엄마와 나는 그 소식에 잘뜩 들떴었다. 오빠가 바빠서 집에 들르지 못한 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이었다.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근사한 일자리를 얻었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지만 말이다. 혹시 제임스 본드처럼 특급 기밀 첩보원이라도 된 거냐고 물었을 때도 오빠는 씩 웃기만 했다. 들렸어. 하지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야. 내가 캐물을 때마다 오빠는 그저 웃으면서 내가 더 크면 말해주겠다고 약속할 뿐이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오빠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똑똑했다. 제퍼슨 사립 중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했고 미국 최고 명문 대학교 두 곳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오빠는 그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수수께끼 같은 직업을 택했다. 오빠가 사라졌을 때 나는 오빠의 비밀스러운 직업이 실종 사건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적어도 같이 일하던 동료 중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경찰 수사관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엄마와 나를 미친 사람 모두 쳐다보았다. 그 사람들이 대놓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전한 이야기에 따르면 오빠는 무직이었다. 이제껏 세금을 낸 기록이 전혀 없으니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을 거라고 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오빠는 그런 일로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오빠가 생활비에 보태려며 꾸준히 돈을 붙였다는 엄마 말을 듣더니 수사관은 오빠가 남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업을 몸담은 게 아니냐고 했다. 불법적인 일 말이다. 사람은 상대가 우드, 그러니까 로즈우드 저소득층 임대주택 구역 출신이면 무조건 그런 식으로 본다. 차가 덜컥 멈며 철길을 건넜다. 이제 우리의 동네에 들어선다는 뜻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도시 반대편에서 지내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느낌은 확연히 다르다. 다채로운 저택으로 둘러싸인 제퍼슨 사립학교 주변에 있을 땐 세상이 마치 더 환한 것처럼 느껴진다. 반대로 우리 동네는 모든 게 칙칙한 회색이다. 주류 판매장과 전당포를 지나자 마약 공급책을 맡은 10대 소년들이 보였다. 하나같이 도로 표지판에 삐딱하게 기대선 채 세상을 다 가진 양 기대고 있었다. 문득 아는 얼굴이 보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제이든이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두르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내 아이들 무리에 섞여 있었다. 마침 제이든이 우리 엄마 차를 알아보고 나를 향해 활짝 웃었다. 나도 보르숨으로 답했지만 과연 웃는 표정으로 보이긴 했을지 모르겠다. 오빠가 실종된 뒤로 우리는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결국 제이든은 우리 오빠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저 무리와 어울리기 시작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엄마가 핸들에 얼굴을 묶고놓고 느꼈다. 엄마 괜찮아요? 내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하나 봐. 12시간 교대 근무를 일주일에 5시씩 하면서 일만 하고 있으니 말이야. 넌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했을 텐데. 전 괜찮아요. 엄마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엄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넌 나처럼 고생하며 살지 않기를 바랐는데 재빠진 사립학교 장학금은 널 괜찮은 대학에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좋은 기회였어. 내 벌이에 그런 학교는 엄두조차 못 낼 수 없는데 이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구나. 죄송해요. 하지만 거기 애당초 저한테 맞지 않는 곳이었어요. 나는 팔짱을 끼며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오빠가 손쉽게 해냈다고 해서 나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전 오빠가 아닌걸요. 너보고 퀸턴이 되라는 게 아니야. 엄마는 그저 내가 도전해보길 바라는 것뿐이란다. 그 학교는 이 동네 바깥에 얼마나 크고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야. 네 시야를 넓힐 기회라고. 엄마가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었다. 그래,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건 엄마도 알아. 하지만 너는 우주 출신에 가난한 흑인 여자아이야. 그게 현실인걸.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네게 이러이러한 사람일 거라면 미리 선입견을 풀고 너를 대할 거야. 너 자신이 그 사람들 생각이 옳다는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니?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마치 처음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는 벌써 100만 번도 더 들은 얘기였다. 학교에서는 말썽을 피우고 집에서 온종일 컴퓨터 앞에만 붙어있더니 아마리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해. 엄마 말이 옳다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다른 애들이 나를 두고 쑥덕이는 소리가 수번이 들리는데 공부에 집중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오빠의 사진과 제보 안내 게시물을 온갖 웹사이트에 올리는 이유는 내가 조금이라도 수사를 돕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다. 가망 없는 일이라는 거 나도 안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만 한가닥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다. 엄마가 말을 이었다. 집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엄마 방문 밑으로 밀어 넣어도 엄마가 순사를 해치면 내 말을 막았다. 지금은 듣고 싶지 않아. 내가 너의 장래에 대해서 진작에 받아들일 때까지 노트북은 압수야. 내일 마저 이야기하자. 엄마는 병원에 다시 들어가 봐야 해. 나는 차문을 쾅 닫았다. 그러고는 씩씩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다. 이제 어쩌면 좋을지 막막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소파에 풀썩 드러누워 쿠션에 얼굴을 묻었다. 정말이지 내 인생 최악의 하루였다. 한참 뒤 끙하고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켜 책가방에서 고물 노트북을 꺼냈다. 아주 오래전 오빠가 국제과학 올림피아드에서 2등을 하고 받아온 상품이었다. 이듬해 오빠가 더 좋은 노트북을 또 부상으로 받자 나한테 이 노트북을 물려주었다. 노트북을 켜고 한참이 지나도록 화면이 시커먼 상태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별로 놀랍지도 않았다. 오늘 몇 번을 열었다 닫았다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오늘은 컴퓨터마저 영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다. 나는 노트북을 내려놓고 그 부엌으로 가서 뭘 좀 챙겨 먹기로 했다. 하지만 꼬르륵 울어대는 배를 달래고 돌아왔는데도 노트북은 켜질 기미가 없었다. 나는 두 눈을 감고 노트북에 이마를 댔다. 엄마가 널 압수하는데 언제 돌려주실지 몰라. 그러니 제발 깨어나줘. 그러자 다행히 곧바로 전원이 켜졌다. 무료 공용 와이파이가 엄청 느리긴 했지만 그래도 오빠의 실종 관련 게시글이 웹사이트 10군데 정도에 복사해서 붙일 수 있었다. 평소라면 이제 오빠 이메일을 확인할 차례였다. 비밀번호는 몇 달 전 이미 알아냈다. 아마리 어메이징. 어릴 때 오빠랑 놀며 지은 내 슈퍼히어로 예명이다. 하지만 나는 결국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에밀리 그랜트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혹시 오늘 일에 관해 무슨 말을 남기진 않았을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결과는 그럼 그렇지. 에밀리의 프로필 아래 내 사진이 다음과 같은 문구와 함께 떡하니 걸려있었다. 계란방학 시작! 소식 들었어? 학교에서 드디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대. 탁! 당첨? 게시물에 아이들의 댓글이 줄줄이 달려있었다. 몇 개 읽어보다가 노트북을 확 닫아버렸다. 잘됐네.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걔 예전에 남의 사물함에 슬쩍하다가 걸린 적도 있다더라? 오빠가 죽어 나자빠지니까 다 해결됐네. 난 퇴학당하지 않았고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어. 이를 악물고서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모두 닥치도록 한마디 남겨줄 작정이었다. 그러다 노트북 화면에 알림창이 떴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오빠 이메일 계정에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다는 알림이었다. 수신 알림, 이메일 한 통, 발신자, 그림자 퀵 서비스. 이게 뭐 그리 별일인가 싶겠지만 지금까지 오빠 앞으로 새로운 메일이 온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메일함을 확인했는데 말이다. 나는 이메일을 열었다. 의뢰 물품을 배달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아마리 피타스 씨께서 수령 확인 서명을 하시는 즉시 배달 완료 메일을 따로 받으실 겁니다. 금지역 퀵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는 분이 배송 사실을 알든 모르든 저희는 반드시 가져다 드립니다. 이 이메일은 곧 폭발할 예정입니다. 3초, 2초, 1초. 이메일이 사라졌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메일이 저절로 사라지다니. 확인 설명은 또 뭐지?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탕탕 두드렸다. 배달 왔어요.